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사 7차시 시간입니다. 대모항쟁과 관련된 내용 다룰 거고요. 교과서와 볼펜 들고 교과서 필기해 가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EBS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EBS에서 워낙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걸 우리 두 차시로 나눠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복습하는 이유는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열심히 외우라고.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외우지 말고 지금 수업하면서 열심히 외우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교과서 123쪽이고요.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 사회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대몽항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거고요.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의 내용은 그 공민왕 얘기, EBS 배웠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얘기, 신진사대부 얘기.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차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몽항쟁과 그 다음에 원간섭기 당시의 고려의 모습 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끈질긴 투쟁 과정. 몽골의 침략 과정과 그거에 대한 투쟁 과정.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 되겠구나. 두 번째, 공민왕이 추진한 개혁 정치의 내용,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성장 배경과 활동 내용. 얘들아, 요 학습 목표를 그냥 넘기지 말고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니네가 이 단원을 다 학습한 다음에 내가 잘 학습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이 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학습 목표 3가지에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보다 정확하게 내 학습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얘들아. 그치? 니네들이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지 뭐 게임을 하는지 친구랑 카톡을 하는지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몰라. 그치만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도 유익할 게 없지. 어쨌든 이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누군가는 열심히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해 가면서 얼른 동영상 강의 다 듣고 나중에 게임 같은 거, 친구랑 나중에 전화 같은 거 하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123쪽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우다 몽골 제국의 침략. 몽골 고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13세기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부족을 통일하고 기마병을 앞세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펼쳐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13세기는 얘들아,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모두 13세기에 등장하는 민족이 있어. 그들이 바로 몽골족입니다. 그만큼 이 몽골족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엄청나게 강력했던 민족이야. 그 민족이 지금 고려를 침략할 거야. 와,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아? 한국의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에 침략했던 몽골족은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이었다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이 몽골족에 감히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벌벌 떨었던 그 무서운 민족이야. 말을 타고 막 칼을 쓰면서 달려오면 진짜 무서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무렵 거란은 그때 옛날에 고려에 쳐들어왔던 그 거란이라는 민족들이 이렇게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침입해 오자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하여서 거란족을 강동성에서 물리칩니다. 몽골은 북쪽에서, 고려는 남쪽에서 해서 중간에 껴있는 거란족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저기 있는 저 나라가 고려구나. 저 무서운 쟤네들이 몽골이구나 라는 걸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이 해마다 고려에 많은 물자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바로 이 많은 물자를 요구하면서 고려에 왔던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국경지대에서 피살되자 몽골군은 생각했지. 이거 누가 죽인 거다? 고려가 죽인 거다. 고려는 야, 무슨 소리야, 억울해, 여진 쪽이 죽인 거야 라고 주장했으나 몽골군은 몽골의 사신이 죽었으니 고려가 책임져 하면서 고려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귀주, 의주를 거쳐서 개경을 포위하고, 당시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죠. 왕이 사는 수도를 포기하고 남쪽에 있는 충주까지 내려오자 당시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이었죠. 최씨 정권은
서둘러 강화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강제로 화해를 맺는 거야. 화약을 맺는 거야. 화해를 하는 거지. 야, 그래.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우리가 항복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무신정권이잖아. 그치? 최씨 정권은 무신정권이야. 싸우는 정권이라고. 곧 항전의 의지를 밝혀서 다시 싸우겠다. 저항하여 전쟁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서 이 몽골군과의 전쟁에 유리한 어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바다 건너로 강화도로 갔던 이유는 몽골군이 말을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오면은 전투력이 많이 약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천도해서 몽골과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왕과 이 정권은 바다 건너 도망을 갔어. 그러면 대륙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일반 백성들이지. 그들이 얼마나 이 몽골, 무시무시했던 몽골과 싸우느라 힘들었을지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24쪽에 나오는 지도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이 지도 우리 교과서 읽어가면서 계속 확인할 지도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 있는데 뭐 세 개 다 중요합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1차 침입로, 몽골이 1차 침입했던 거. 앞에서 그 몽골 사신이 죽었기 때문에 의주를 거쳐서 개경을 포위했던 바로 그 침입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계속되는 몽골의 침입로입니다. 침입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몽골군은 말을 타고 남쪽으로 막 내려와서 한반도를 온통 휘젓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초록색은 삼별초의 저항. 이 내용은 교과서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몽골군에 맞선 고려의 저항. 몽골의 계속된 침입에 고려는 결사항전, 죽음을 결심하는 전쟁의 의지로 백성과 광군이 하나 되어 몽골에 저항하였습니다. 몽골의 1차 침입 당시 몽골은 귀주성, 지도에서 귀주성 찾자, 저쪽 북쪽에 있지, 천리장성 근처의 귀주성을 공격해 오자 박서 장군의 이름입니다. 1차 침입 때 박서라는 장군이 고려군이 격렬하게 몽골군의 저항에 이를 물리치고 이 귀주성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여기 파란색 화살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귀주성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몽골군은 귀주성을 지나쳐 가서 남쪽으로 해서 개경까지 가서 개경을 포위하게 되지. 그러니까 고려 정부가 어떻게 했어? 서둘러 강화를 맺었어. 그치? 야, 항복. 그러나 조금 있다가 생각을 바꿔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화도를 천도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1차 침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몽골군이 다시 한번 침입해 옵니다. 뭐 니네가 강화도로 옮겨서 우리가 또 싸우겠다고? 그래, 한번 우리가 2차 침입하겠다 하면서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엄청난 장군인 살리타가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고려에 맞서 싸웠던 사람, 바로 처인성을 공격하자 김윤후라는 승려 출신 장군이 이끄는 부공민이 살리타를 사살하고 이를 격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고려에는 승려가 굉장히 잘 싸웠는데요. 승려 출신 김윤후라는 사람이 부공민을 데리고 싸웠대. 이 부공민은 부곡, 소,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어떤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공민을 데리고 김윤후가 저항해서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죽이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지, 그치? 처인성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왼쪽에 지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입도 이렇게 몽골군을 격퇴하고 나서 계속해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충주성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충주성에 쳐들어왔을 때, 이때 충주성을 지키고 있던 관리들은 가망이 없어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승려 출신 김윤후가 노비 문서를 불태워 가면서 노비들을 일깨워. 야, 우리가 우리의 땅인 이 고려를 지키자. 대신 너희들의 이 문서는 모두 불태워서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사기를 높여 몽골군을 격퇴시키게 됩니다.
자, 한편 강화도를 피신한 우리의 정부 뭐하고 있었죠? 강화도를 피신한 고려 정부는 몽골과 싸우면서 민심을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김윤우를 비롯한 백성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강화도를 천도한 이 정권은 8만 대장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뭐 약간 한심하게 들릴 수 있는 서술이긴 한데요. 고려시대 때 이 8만 대장경이라는 굉장한 문화유산이 남아서 오늘날에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어쨌든 이 8만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백성들의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백성들은 당장 몽골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번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강화.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강화도가 아니라 화약을 맺다, 강제로 화약을 맺다, 항복했다라는 뜻이죠. 몽골군이 약탈과 살인을 일삼아 백성의 고통은 날로 늘어갔다. 그러나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은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 전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지. 또 8만 대장경 이런 거 만들려면 세금이 어지간히 많이 필요해. 이에 백성의 원성은 높아지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최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국왕은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당시에 왕이 있었던 무신 정권을 무너뜨렸던 왕은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강화, 화약을 맺다. 몽골은 강화를 맺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라? 고려 정부가 저기 우리가 갈 수 없는 강화도에 있지 말고 개경으로 돌아와라. 두 번째, 고려의 국왕이 직접 몽골에 들어와라.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고려의 국왕이,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몽골에 간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놀랍게도 실제로 있습니다. 몽골과의 강화를 맺은 다음의 시기를 우리는 원간섭기, 몽골이 나라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원간섭기, 일제강점기처럼 원간섭기가 있습니다. 이 원간섭기 때 실제로 고려의 국왕이 몽골에 가서 서신을 써서 나라의 정치를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것, 그리고 고려 국왕이 직접 몽골에 올 것, 이런 두 가지 강화 조건으로 강화를 맺게 됩니다. 결국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무신 정권의 군대였던 삼별초는 끝까지 대몽항쟁을 계속 전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옮겨 다니면서 섬과 섬을 옮겨 다닌다. 그치? 몽골군을 의식한 처지겠지. 계속 항전하였으나 결국 끝끝내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의 대몽항쟁은 뭐 1차, 2차 뭐 이런 걸 나누어서 막 기억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고려 항전의 과정, 박서, 귀주성, 그리고 나서 김윤우와 부공민, 충주성에서 노비문서,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 그 과정에서 민심을 모으기 위해 8만 대장경, 간행, 조성 이런 내용들까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순서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흐름이 잘 기억이 지금 나중에 외우려고 말고 지금 왜요? 지금 교과서 여러 번 다시 읽어가면서 흐름 한번 빈 종이 펴놓고 박서, 그 다음에 귀주성, 저기 김윤우, 처인성, 부공민, 충주성, 노비, 김윤우 이렇게 써가면서 대충 외워 놓으세요. 나중에 외울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124쪽까지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125쪽에서 우리 원간섭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배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